학부모님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아이가 학원을 다니고 있고 숙제도 하고 수업도 듣는데 수학 성적이 전혀 오르지 않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이걸 의지 부족이나 집중력 문제로 생각하시는데 제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낀 건 원인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수학은 진도를 따라가는 과목이 아니라 부먹이 생기면 그 순간부터 성장이 멈추는 과목입니다. 겉으로는 수업을 듣고 있지만 실제로는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누적되면서 점점 더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결국 학원에 앉아있는 시간은 늘어나는데 성적은 그대로인 상황이 반복됩니다. 제가 학생을 지도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제대로 체화했는가입니다. 이과 과목은 일정 부분은 무조건 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리와 같은 계산 방식은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절대 실력이 되지 않습니다. 문제를 봤을 때 유리화라는 단어가 자동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답지를 보고 아 이렇게 푸는구나 하고 끝내버립니다. 그건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한 것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답지가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필요한 개념을 떠올리지 못하면 바로 무너집니다. 두 번째는 개연성 있게 문제를 풀어가는 힘이 있는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핵심입니다. 상위권 문제는 단순 암기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제 속 단서를 보고 개념에서 출발해서 논리적으로 다음 발상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형 문제에서 원이 나오면 단순히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떠올리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의 정의 자체에서 출발해 중심 조건을 떠올리고 선을 긋는 이유를 스스로 납득하면서 풀이를 전개해야 합니다. 이런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학생은 조금만 낯선 문제를 만나도 바로 손을 놓습니다. 결국 수학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아이가 못해서가 아니라 이 두 축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외워야 할 것이 외워지지 않았고 그 위에서 사고를 이어가는 개연성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을 지도할 때 메타인지로 공부를 시킵니다. 틀린 문제를 보면 단순히 정답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이 발상을 못했는지 어디에서 사고가 끊겼는지를 바로 점검합니다.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알던 것도 계속 까먹습니다. 중요한 건 까먹지 않는 게 아니라 까먹었을 때 다시 채우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그때그때 구멍을 찾아서 메우고 넘어가게 합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게 가장 불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그건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진도를 더 밀기 전에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막히는지부터 정확히 찾아야 합니다. 저는 학생을 보면 그 구멍이 어디인지부터 먼저 잡아내고 그 부분부터 다시 세우는 방식으로 성적을 끌어올립니다.